자, 안녕하세요. 주식타 장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4시 반을 넘어가고 있네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세미나를 하느라 문자가 온 거를 못 보고 오늘 좀 진행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그 SY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오늘 주제는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1번은 SY가 과거에 어떠한 기업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테마군으로 엮여 있었고, 세 번째, 현재 기대되어 있는 건 무엇인가? 최근에 상승했던 이유와 근거를 알아야만 향후에 상승을 주든 또는 하락을 줬을 때, 아하, 이런 것들 때문이구나 알 수 있지. 그냥 오르는 종목이 내가 원했던 테마나 기대감이 아니었는데 움직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차익을 하고 넘어가야 되죠. 예, 그걸 모르면 문제예요. 삼성전자가 오르는 것이 뭐 전공정, 후공정 또는 파운드리 뭐 이런 것들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어떤 바이오 기업이 움직일 때 내가 원하는 바이오 이걸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기업을 차익을 하든 접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걸 모르게 되면 나중에 아하 이것 때문에 올랐어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자, 일단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파이팅 보시고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2020년도 이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로 있었고요. 제가 이 관련주는 2000년도에 이 이름이 조금은 달랐어요. 지금의 사명이 아니었고, 예, 그 당시의 사명은 쌍용 실업이었습니다. 예, 느낌 오시죠? 쌍용 실업. 자, 그 당시에 그 쌍용 관련주들 물론 쌍용차부터 해서 안 좋은 부분이 있긴 했지만 쌍용 실업이라고 해서 현재에 영위하는 이런 주택 경기와 관련된 부분 호황기였습니다 나름. 그러면 사명을 두 번 정도 변경을 했죠. 자, 근데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는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홍영돈 씨라고 하는 분이 지분을 들고 있어요. 지금 30%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분이 일단은 조금 안 좋은 점과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대출을 일으키는 걸 좀 빈번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본업과 상관없는 다른 투자를 한다는 게 조금 리스크 요인인데, 일단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시장이 가장 안 좋았을 때, 제가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펀드 매니저를 할 때였는데, 이때 가장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가 뭘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시장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이때.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사우디죠. 사우디 테마 때문에 이 SY가 올랐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아마 주가를 한번 보면 갈까요? 히림. 제가 타자는 잘 못 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죠? 지금 차트는 본 것처럼. 그리고 이때 조단위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한미글로벌. 똑같죠? 이때 관련주로 엮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있었던 부분이 사우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갔었던 거죠. 왜냐? 사우디가 이제 아주 큰 프로젝트가 있었죠. 네옴시티라고 하는. 자,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 왜 얘가 포함돼요, 선생님? 하면 딱 하나죠. 자, 이때 당시에 업종을 볼 때 산업의 사이클은 분명히 존재했다는 건데, 자, 터치 패널, 그죠? 얘네들이 더블 플레이트 방식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다 강점이 하나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열, 열, 열을 차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소음, 세 번째는 먼지 및 기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뭐 질병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는 역할.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차단이죠. 예. 그러다 보니 자동차 시장에서도 우리가 유리를 만들어서 방음 역할을 하죠. 그쵸? 소리가 외부에서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고급차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방음 효과도 따지게 돼요. 그쪽 부분도 일부분 담당하고 있다. 뭐 시장에서 거론되질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업은 제가 과거에 한 세 번 정도 여기 탐방을 간 적이 있었고, 그리고 IR하러 저 있었던 운용사에서도 몇 번 왔던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되지 않는 회사라 사실 그렇게 큰 거래를 하진 않았었어요. 자, 봅시다.
이 종목이 어떤 테마군에 움직였었죠? 첫 번째 사우디, 2번 지금은 뭐죠? 지금도 역시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음압병실이라고 아시죠? 코로나가 재확산될 수 있어. 환자 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이때 관련주들이 어떤 게 움직였었냐면 뭐 GH 신소재 이런 부분들하고 반도체 회사들도 움직였다는 겁니다. 왜? 과거에 반도체는 뭐예요? 미세 공정을 다루죠. 클린룸이라고 하세요. 클린룸. 자, 외부의 먼지가 들어올 수 없는 무균의 상태. 그게 바로 얘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주도 올랐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 구간에 움직인 거는 코로나, 음압병실. 아까 차단. 그죠? 밀폐된 상태를 말하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때는 사우디 수주 기대감. 협력 업체로 등록은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자, 사우디가 원하는 게 뭐예요? 빠르고 정확하고 싸게 와서 지어다오. 이거 아니에요. 그쵸?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빠른 공법. 잘해요.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확하게 싸게. 대기업보단 훨씬 좋죠. 근데 왜 이런 주가 하락이 일어났을까? 자, 일단 사우디 사업 과거에 있었던 2000년도 이전에 우리가 사우디 저가 아주 못 살 때 있죠. 빈곤국일 때 그때는 임금이 어땠어요? 쌌죠. 임금이 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우디에서는 원했죠. 근데 사우디란 나라는 경쟁을 붙입니다. 어디가 더 싸게 줄까? 그때는 우리가 메리트가 있었죠. 근데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자라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가 수주, 즉 싸게 받아와서 마진이 생기지 않는 구조.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뭐였죠? 사우디는요 기본적으로 원유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게끔 돈을 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자, 우리나라의 기업이 사우디를 들어가요. 직원들을 누굴 뽑냐면 얘네들 뽑는다는 거지. 적어도 40%, 50%.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관리자급으로 뽑으세요. 이럽니다. 그러면 일은 또 안 해. 얘네들은 식사도 3시간씩 하고요. 기도 드리는 시간엔 또 기도를 드립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냥 기분 나쁘면 또 집에 가버린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실제로 우리 인력보다 50% 넘는 인력을 얘네들 사람들을 써야 되는 거. 즉, 인건비 부담. 그리고 저가 수주. 이 두 박자가 안 맞이다 보니 수주를 받아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생기겠냐 이거지. 과거 몇십 년 전에와 지금이 같냐냐.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과거는 알았죠? 이때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거. 자, 앞으로는 지금 여기서 사우디 논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물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떠한 상황에서 이 종목이 움직였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재료에 어느 정도의 업종을 봐야 되냐, 한계를 봐야 되냐. 그쵸? 이 종목을 거래하고 내가 기다리는 재료라고 하더라도 뭘 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글로벌, 그 다음에 히림, 그 다음에 뭐 두산 인프라코어, HD 현대 건설기기 이런 애들까지 참고를 해서, 즉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으라 했죠. 자, 시장 보고 사우디 판을 보고 산업 좋아.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대형주의 흐름을 참고를 해서 얘를 사면 확률이 99%, 100%가 되는 거지. 근데 코로나로 움직이는데 갑자기 사우디로 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쥐고 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팔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헛소리 좀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는 유럽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나왔던 건 뭐예요? 아랍이죠. 예, 아랍에 있는, 즉 얘네들은 로얄이라는 표현을 해요. 물론 사우디는 빈살만족이라고 하면 그 뭐죠? 축구 구단 들고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얼굴 검으신 분 있죠? 그분이 로얄 패밀리예요. 그래서 로얄이 붙게 되면 뭐다? 예,
아랍의 왕족이 운영하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국내에 방문하고 이 기업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궁금하죠? 자, 왜? 이게 단발성 재료인가? 월요일 날 급등 이후에 과연 빠질 것인가? 그 다음에 오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시장. 다시 한 번 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업종. 그 업종에 대한 중대형주를 제가 10개 정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얘가 20%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된다? 얘와 밀관성이 있으면 28%, 그리고 센치가 반영되면 상하가 갈 것이고, 얘가 균형이 안 잡히게 되면 항상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얘가 올랐던 이유가 뭐다? 여기 다시 한 번 더. 음압병실, 코로나 재확산, 이땐 사우디. 그러면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준 구간은 뭐다? 사우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감이 나오는 건 아랍도 역시나 중동이죠.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다는 건데, 플러스 알파적으로 뭘 봐야 된다? 동종에 있는 산업, 종목, 대형주,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다 정리해놨어요. 제가 여기.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 좋은 종목이에요, 나쁜 종목이에요 라고 하면 작년부터 흑자 전환을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나쁜 종목은 아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SY 신규 수주 및 지분 투자 일정을 적어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번 나왔던 재료는 이미 시장에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신규 수주. 이게 사우디 쪽으로 발생되는 게 있어요. 요거보다 요게 파괴력은 더 클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사우디 수주권은 끝난 게 아닌 아직 남아있는 시장의 재료라고요. 다만 항상 업종을 따라가는 거는 뭐라고 했죠? 미리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신규 수주가 삼박자로 맞물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30% 올라갈 수 있는 것, 9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날짜를 좀 기록했어요. 사우디 쪽 수주예요. 다만 여러분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변동성이 크죠. 줬다 말았다. 줬다 말았다. 줄 거야? 음. 이 종목 월요일 날 움직이는 한계성에 대한 부분도 제가 가격을 적어놨어요. 왜 그럴까? 가격이란 법칙을 적용을 안 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이때와 이때와 이때, 그리고 이때 똑같은 퍼센트지에 대한 법칙이 남아 있었어요. 저희 그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했던 후배들이 와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엑셀링을 좀 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확한.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이미 뭐 아랍에서 와서 뭘 한다 나와 있죠.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달라진 게 있을까? 기업이 없다. 기술적인 부분을 여기는 적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자료 다 모아놨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7-8706으로 SY 라고 보내주세요. 자, 월요일은 반드시 그 가격 내에서만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런 사우디에 대한 부분이나 산업이 바뀌는 부분, 기업은 그대로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산업이 열리면 그때 달라지는 게 주가 형태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다룰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이유 있게 수익을 내본 적이 없다가 자뭐 비만 치료제 여기 계신 분들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마이크론, 크라우드웍스, 대동도 농기계 회사였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삼성에서 지분을 보유한다는 사실로 로봇 AI. 최근에 가장 좋죠. 왜 이런 거를 제가 올려드릴까요? 아, 이거 수익은 여러분들이 이거 보내주시게 되면 시간 날 때마다 보내드리는 건데, 왜 이런 걸 보내드리냐면, 자, 이런 거, 비만 치료제부터 시장이 넓어진다. 여기 나왔잖아요. 자, SI 1차 도파. 사실 이거 뭐 금요일 한번 다뤘던 종목이긴 한데, 여기에서 지금 손실권에서 들고 있는 분들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하든가, 여길 뚫을 수 있을까 말까? 여기 보시는 분들도 그럴 거라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중요한 건 뭐다? 시장의 판을 알아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아랍은 사우디. 다만 사우디의 판과 이 판은 다르지. 판 자체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에 대한 가격 기술적으로 최근 1년치에 대한
업셀링 자료 가격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 가격대로 일단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런 산업에 대한 워낙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과거에 약간은 좀 힘드실 수도 있겠죠. 자, 중요한 건 시장보다는 5분 정도는 더 빨리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어떤 사우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바로바로 올려드릴게요. 자, 이때 움직였던 건 뭐예요? 다시 한번 사우디죠. 단발성이죠. 자, 볼까? 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는지 왜 산업을 알고 시장의 근거를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 거니까 자, 봅시다. 똑같죠? 아까 체크해온 거. 이날 히림이라는 게 상한가를 쳤잖아. 다만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상승이 되고 주가가 어디 위치인지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재료도 하락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판 아세요? 모르죠? 그거 모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꼭 한 번에 거래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10%에서 보합 수준까지 가는 것도 10% 수익이고요. 10% 올라가는 종목이 20% 올라가는 것도 수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1번을 좋아하세요? 2번을 좋아하세요? 2번을 좋아해서 항상 손실 확대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뭐다? 주식시장의 룰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쵸? 탄성도 수익이고 확대도 수익입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산업, 업종, 종목을 찾아라.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할 때 항상 스타 펀드 매니저를 할 수 있었던 거. 인터넷 쳐보세요. 제가 뜰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죠. 이걸 항상 지켰기 때문에. 아시죠? 자, 그리고 뭐지? 제가 뭐 연구소 차린 지 6개월 됐고요. 저희는 일단 금융기관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왜 금융기관은 저를 원하냐 하면 상대가 여러분이 아니고 일단 외국인이에요. 큰 자금을 다루는 뭐 시장의 수급. 왜? 정확한 판으로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 아니죠. 왜 그럴까?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니까. 상승하는 거를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세력, 심리. 그리고 찍고 내려오는 경우 있죠. 이게 심리예요. 여기선 안 사다가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애들. 심리. 자, 빠졌다가 반등 오죠. 여기까지 투매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심리. 이게 바로 결정적으로 책으로 연구할 수 없는 거고 아무리 애널리스트들이 에코프로를 50만 원을 고점으로 생각하더라도 시장의 판이 달라지고 글로벌 시장이 달라지게 되고 리튬 수요 자체가 어떻게 많아진다라고 하면 가는 거죠. 과거에 대한 데이터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SY도 뭐 과거 데이터 필요 없는데 뭐 엑셀 자 말씀드렸죠. 이미 시장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얘를 논할 수 있는 기타 동종업계에 있는 대형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참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일 땐 기술적으로 하고 업종이 달라지고 산업이 달라질 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주식 투자라는 겁니다. 아시죠? 자, 일단 SY라고 문자 보내주게 되면 신규 수주 일정이 있어요. 네, 사우디 그리고 사우디에 방문도 합니다. 이 홍 대표가 자, 그거까지 뭐 여기 있다 보면 제가 사실 후배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다 보면 뭐 하루에 몇만 건에 대한 정보를 받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정보와 데이터의 차이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인포메이션, 정보 달라. 데이터, 자료 달라. 자료는 수집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렇죠? 무수하게 많이 떠다니는 곳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 추출하면 이걸 데이터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바쁘시고 대응을 못 하시고 그리고 왜 올라간지에 건 항상 끝나서만 하다 보니 고점에서 저점 매수 왜 움직이는지 모르죠. 그건 이제 제가 뭐 선의의 어떤 이제 주시장의 선의에 대한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역할 자체가 지금은 운용이 아니고 어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큰 산업의 변화, 지금 AI, 2차 전지가 왜 조정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환율이란 부분이 계속 이제 미국이 강세고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큰 돈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게 되고 뭐 제롬 파월이 뭐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 부분 실험 뭐 증가됐기 때문에 좀 상승됐지만 중국의 파월 중국의 그 헝다 기업의 파산 이게 과연 우리 금융시장에 어떻게 미칠 것인지에 따라서 업종 플레이가 일어날 거예요. 그 업종 산업에 대해서 제가 필드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포트폴리오로 제시해요.
이런 작은 종목들은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움직일 수 있는 산업에 있는 중대형주를 제가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게 되면 이 종목이 움직일 시기를 모를까요? 모르지 않죠. 자,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볼 거고 시장보다는 좀 빠른 이야기를 좀 여기서 다룹니다. 종목보다는 산업. 그 중에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어차피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라이브로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기다려 볼 거고 그리고 텔레그램 방은 좀 필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인원 제한이 좀 있어요. 너무 많아져서 자 이거는요 지인분한테 좀 부탁을 해주세요. 지인분한테 제 상단에 있는 제 직통폰인데 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뭐 연애하자 이런 분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어, 어, 텔레 지인분한테 텔레라고 좀 부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이 SY 자료를 받아가셔서 반드시 특정 일에만 거래를 하세요. 아시죠? 수주 일정 그리고 항상 주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여기가 수익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그럴까? 야 이거 좋은 거 나온다더라. 사. 안 돼요. 반등이잖아. 즉 뭐냐면 이 구간을 꼭 자, 손실이 났다가 수익 구간까지 올라오는 걸 원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즉 정확한 일정에 사서 수익을 내는 거를 특정일에 대한 수주 일정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냥 좋다고 하면 사. 그러면 나중에 이러죠. 여기서 막 샀는데 빠져. 그럼 어떻게? 설령 올라오더라도 본전에 파는 경우 이게 뭐 주식 투자예요. 특정 이슈는 특정 일자에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산업이 바뀔 때는 그때는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런 거 좀 논하는 방이니까요. 자 텔레라고 주인 주변 분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한테 대신 텔레라고 저한테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한번 달라고 하면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공유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도 이제 손으로 제가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자가 오게 되면 취합을 해서 AI가 대신 보내는데 이렇게 합니다. 뭐 SY 텔레도 보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만일에 따로따로든 AI가 발신 이력이 없는 수신 이력이 없는 번호는 스팸 처리를 해버립니다. 자, 왜 통신사도 요새 AI 인공지능이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SY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주변 지인분한테 텔레라고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자, 일단 뭐 시장을 읽는 법 하나, 업종, 산업, 업종, 종목, 그죠? 판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 판이 열리면 어떻게? 10% 올라가는 종목도 30%가 오를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보만 보고 거래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뭐 간단히 좀 한 번 더 이건 도움이 될 내용 같아요. 자, 반도체도요.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시각, 그리고 클릴룸 아까 얘네들이 산업을 영위하죠. 그러면 반도체 움직일 때 얘도 움직일 수 있는 건덕지는 생기겠지. 그때 만일에 이런 클린룸이라는 이야기 나오면 오케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움직이는 이유가 사우디로 움직이는지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자 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거. 그 중에서 또 찾아야 되는 부분은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이 종목만 들고 계신 분 없죠? 자, 좀 스마트하게 투자하시죠. 아시죠? 그리고 뭐 본인이 어떤 사연, 정말 힘든 사연이든 어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 자금을 어떻게 뭐 이런 각각의 사역이거나 아니면 보유 종목에 대한 불안감, 의문을 가진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사연을 좀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읽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 해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종목을 보게 되면 리스크가 커요.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게 되면 리스크를 없앨 수 있고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산업, 업종, 종목을 찾게 되면 여기서 10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왜? 최근에도 2차 전지, 반도체, AI 이 흐름 있죠? 불과 한 달 반 동안 변동폭은 각 변동폭이 2배 이상씩 나죠. 최고점에서 이동할 수는 없을지라도 시장의 흐름과 돈의 흐름을 알게 되면 어떻게? 초과 수익. 그게 바로 템버 1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1000억을 운용했던 저도 예? 연간 수익률이 그래도 2.5배씩은 항상 났고 코로나 그 특수 환경에서는 5배씩 수익 나서
제가 뭐 스타프 펀드 매니저로 있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1,000억을 운용하는 분은 없죠. 네.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재빨리. 그죠? 자, SY 제가 뭐 그래도 이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런 탐방 그리고 기업 담당자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봤더니 나왔던 그래도 희소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고 저희 연구소 애널리스트들이 만들었던 예, 그쵸? 1년 동안에 이 테마를 이용했었던 가격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녹여놨으니까 받아가시고 텔레그램 방은 반드시 좀 참여하셔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높이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을 어, 1년 올해 말까지는 1억을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1억은 10억. 근데 이유는 뭐예요? 이 법칙을 통해서만 하더라도 된다라는 겁니다. 종목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시장, 산업, 업종 다시 솔팅 이것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이 1억이 되는 거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쉬운 건데 하지 못했는지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볼 거고 자, 1부터 10까지 한번 바꿔가는 연습 한번 하시죠. 자, 감사합니다.